했어요? 다 불러줘요? 현수야 추첨했어? 먼저 불러줄 테니까 그거 나중에 할래. 자,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9에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20회입니다. 1번에 2, 2번에 5번, 3번에 1번, 4번에 18, 5번에 1번, 6번에 25, 7번에 5번, 8번에 5번. 21회입니다. 1번에 18, 2번에 2번, 3번에 1,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22, 7번에 80, 8번에 14. 22회입니다. 1번에 2번, 2번에 5,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23회입니다.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9,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16, 8번에 17. 24회입니다. 1번에 5번, 2번에 12, 3번에 5번, 4번에 12, 5번에 4번, 6번에 50, 7번에 1번, 8번에 35. 하신 겸에 이거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공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부터 여기 반에 같이 수업하게 될 새 친구들이 9 정도 더 옵니다. 텃세 부리지 마. 알지? 그래가지고 아유, 어디서 스프레 냄새 나는데 뭐 이런 거 하지 마. 두 번째, 아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숙제가 좀 늘었어요. 저는 처음에 조금만 내드리려고 했는데 현우쌤이 너무 적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숙제가 좀 늘었어요. 숙제 좀 많아요. 빨리빨리 교재 구매하셔서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 개인적인 조사인데요. 제가 8월 19일이었나? 제가 8월 19일 날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요. 토요일 날에. 그래서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미소가 걸릴 것 같은데 좋은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날 수업을 8월 15일 날 광복절 화요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날 대신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날 다른 약속 있는 분 계실까요? 시간은 이 시간 그대로 할 건데 그냥 토요일 날 그대로 그 주만 화요일 할 건데 혹시 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바쁘다. 꺼져. 안 돼. 아니 공휴일에 누가 학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빨간 날인데 빨간 날 아니었으면 이런 부탁도 안 하지. 혹시 안 되시면 지금은 기분이 좀 안 좋겠지만 그 주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한 다음에 토요일 날 학원 안 가면 기분이 엄청 좋으실 거예요. 그 주는 월화수목금만 하면 토 일 쉬는 거잖아.
진짜 미안한데 너 끝나고 다른 수업 하잖아. 그럼 너는 화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와야 돼. 결혼하지 말라 그럴까? 네? 내가 못 간다 그럴까? 아마 신입생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올해는 여러분한테 미안할 일이 좀 많아요. 알죠? 저도 곧 가기 때문에 그때 또 MDP 수업 못할 겁니다. 11월에 보충을 하던지 또 해야겠지. 결혼하지 말까? 하지 말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물을 수 있다면 지금? 아니야, 농담이에요. 농담하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이번 주에 쌤들이랑 같이 학원 끝나고 밥을 먹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너무 많이 들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해. 첫 번째로 혹시 제가 빠지면은 보강 영상을 찍잖아요. 지금도 찍고 있는데 저거 보실 때 제가 에어컨 밑에 있잖아요. 혹시 노이즈나 잡음 같은 게 너무 많이 들려서 음질이 좀 많이 별로입니까? 아니 학원생들이랑 얘기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자기 바바삼 구독했대. 나도 내 이름을 바바삼이라고 안 부르는데 처음에 바바삼이 뭔가 한참 고민하다가 아, 내 거구나. 바바삼 구독했대. 이미 그것도 상당히 수치스러웠거든. 근데 뭐랬는지 알아? 자기 샤워할 때마다 틀어두고 샤워하는데 소리로만 이렇게 듣는. 홀리 쉣. 그러자 옆에 선생님이 자기도 즐겨본다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음질이 좀 별로다. 마이크를 하나 사시는 게 어떻겠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 불편하시다면 마이크 하나 살 의향이 있고요. 확실히 그 선생님은 자기는 마이크 쓴다면서 이제 자기 걸 찍어 들려서 보여주는데 확실히 또렷하고 선명하게 잘 들리긴 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 말까요? 아무도 안 보나? 아무도 안 보나? 또 하나는 니네 창민쌤이 평소에 수업 시간에 제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테스토스테론이 왜 나와? 자기는 나한테 와가지고 MDP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냐고 말하다 맨날 잔소리 했으면서 아니 뭐 자기가 수업 시간에 하다가 호진이 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진짜 진지하게 맞아요? 해가지고 막 상처받았다고 막 씩씩대면서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막 따지는 거야. 왜 그랬어 성민이 형한테? 어려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저기 용우한테도 잔소리 했는데 충격적인 걸 들었어. 그래서 평소에 나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 인간 뭐 별의별 걸로 다 부른다더니 산저 야 내가 내 스스로 두목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산적이라고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하긴 그 두 단어가 좀 같이 쓰는 단어죠. 산적, 두목님. 테스토스테론. 네, 조만간 한번 제가 연예기자한테 추궁해 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아닌데, 나 여성스러운데. 자, 19회부터 볼게요. 참고로 아까 9시에 하고 간 애들은 이거 통틀어서 질문이 딱 2개밖에 없었기에 빨리 끝나서 그 세 프린트를 한 거거든요. 19회 질문 있어요. 제가 아마 까만 책 할 때 7번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닮음 쓰고 기울기 쓰고 하면은 생각보다 몇 줄 안 쓰고, 그러니까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점직을 안 쓰시는 방법을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점직을 안 쓰고 푸는 방법. 그리고 8번 문제 푸실 때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출제자가 왜 그림을 안 그려준다고 생각해? 그리기 귀찮아서? 아니 너무 중요한데. 그려주면 너무 쉬워서 안 그려주는 거예요. 이걸 그림 그려주면 도저히 이걸 4점짜리 문제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문제 꼼꼼히 읽고 그림만 정확하게 그려보셨다면 생각보다 쉬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좋고요. 20편은요? 아까 20회 풀다가 6번 문제가 한 3중 다니는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던, 소개했던 방법이에요. 풀이가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기 문제에서 F5랑 F-5를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F5가 숫자겠죠? 예를 들어 뭐 3이든 5든 10이든 숫자겠죠? 그럼 숫자니까 제가 선으로 나타낸다면 길이가 있겠네요? F5에 해당하는 길이를 이 그림 안에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F5 여기가 5잖아. 그럼 내가 5에서 쭉 올라가서 요점 좌표가 5, F5고, 그럼 그 점 높이가 F5니까 요 길이가 F5죠? 요 길이가 F5죠? 그 F-5는 여기가 F-5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접하는 데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거 90도로 만나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둘이 닮음이래. 합동이죠. 그죠?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두 개는 길이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길이도 F5인가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합동이니까 여기 길이는 F-5인가요? 맞나요? 합동이니까 여기랑 여기 각도 똑같고 여기랑 여기 각도 똑같네요? 그럼 동그라미랑 X 하나씩 더하면 몇 도예요? 90도.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여러분 직각삼각형에서 얘 곱하기 얘는 뭐랑 똑같아요? 이거 제곱과 똑같죠? 근데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제곱하시면 25다. 이렇게 푼 친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느낌으로 푸신 분 계세요? 있던데? 종종 있던데? 원래 대중적인 풀이는 어떻게 대중적인 풀이는 이게 아니겠죠? 실기 조선을 보시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써가지고 이렇게 푸는 걸 거예요. 그냥 얘가 약간 푸는 걸 되게 중학교 도형 문제처럼 풀었길래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신 도형 지식들이 여러분이 되게 열심히 하시고 심도 있게 해놓으셨다면 적어도 고1 때까지는, 그리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수1에서 삼각함수 하실 때까지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중학교 때 막 열심히 했던 것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쓰여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떤 선생님이나 혹은 다른 친구가 야 중학교 때 배운 도형 아무 쓸모 없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요. 지가 못 쓰니까 그렇게까지밖에 못 보는 거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요긴하게 잘 쓰실 날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메넬하우스 정리 기억하십니까? 이 문제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못 풀었는데 8번 문제 뭐였까요? 같은 회차에 이 문제를 작년에 한 학생이 나한테 이거 자기 메넬하우스 정리 써서 풀었는데 라고 말하길래 너무 괜찮다 좋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마 8번 문제는 까만 책 하시면서 제가 한 번쯤은 풀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21회)
22회. 23회. 23회 8번 문제 풀겠나? 8번 문제 풀겠어요? 8번 문제? 풀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림 그려드리면 기억하시던데, 이렇게 점 하나 찍혀 있고 요거 최소값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여기가 45도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요 노란 거 몇이야? A에? 루트 200거든요. 요거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이 문제 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24회. 프린트 봐봐요. 제가 딱 30분 동안 설명드릴게요. 방금 푸신 거 봐봐요. 여러분 다음 달에 교주입의 학력평가 또 보셔야 돼서 GME 학력평가 보셔야 돼요. 나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펄럭펄럭 하다가 뭐가 올라오길래 토하고 뱉었는데 피를 뱉은 거야 내가. 그 약간 사극 주인공들 보면 막 펄럭펄럭 하다가 하얀 소스로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쩌면 피 있고 곧 죽잖아. 막 아들한테는 이거 말하지 말라 숨겨라 막 이러잖아. 제가 지금 코가 막히니까 코맹맹 소리가 나죠. 숨이 제대로 잘 안 쉬어지니까 한 번에 말을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숨 쉬면서 입으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저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랑 수업하고 지금 말하면서 혀 3번 깨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입에서 피맛이. 이해정. 저 20번으로 시작할게요. 참고로 제 감상평. 이상하다. 내가 항상 이런 거 학력평가 하면 문제 다 풀어보는데 내가 이거 왜 작년에 안 풀어봤지? 저 오늘 처음 풀었거든요. 어렵더라. 이거 만드는 얘네는 난이도 조절이라는 걸 못하나 봐. 너무 어려워요. 그럼 갑자기 뭐 진짜 맹탕 너무 쉽게 만들고, 너무 쉬워요. 그럼 갑자기 막 핵불닭을 만들지 않나? 와, 어렵더라. 전 20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봐봐요. fx가 3차 함수면 어찌저찌 인수분해가 된다면 아마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이때 얘가 허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데, 허근을 하나 가지는 순간 이 친구의 개수가 전부 다 실수라고 문제 마지막에 적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가져요? 조금만 더. 혈내근을 가져요. 그죠? 그럼 반드시 허근이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2개가 여기서 같이 나와야 되죠? 여기서 허근이 2개가 나오셔야 돼요. 혈내근으로. 하나 더. 그리고 여러분 3차 함수는, 여러분 이제 수도 했으니까 3차 함수 그래프도 좀 많이 그려봤잖아요. 3차 함수는 x축이랑 반드시 최소한 한 번은 만나야 되죠. 그죠? x축이랑 만난다는 게 우리 능형이라고 놓고 방정식으로서 풀겠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허근이 2개 나왔으면 여기서도 허근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딴 건 없어. 3차 방정식이라는 게 허근을 3개 가질 수는 없고 반드시 실근을 최소 1개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저기서 나오는 근색에 이름 좀 붙여줄게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칩시다. 얘네들은 서로 혈내근이에요. 이제 뭐가 어려웠냐면, 난 지금도 사실 풀고 나서 좀 애매하게 적었다 싶기는 해. 나 조건 봐봐. 복소수 z가 fx는 0의 한근이면
Z세제곱도 근이다 라는 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근이라는 게 뭐예요? 근? 이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되네. 옳게 성립하게 하는 숫자를 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Z라는 애가 넣어서 됐으면 누구도 되라는 거야? Z세제곱도 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미 되는 거 3개 알고 있죠? 누구? 그럼 만약 얘가 Z라면 알파를 세제곱한 녀석도 여기다가 대입해서 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파 세제곱이 얘네 세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타를 세제곱한 게 얘나 셋 중에 하나가 다시 돼야 세제곱해도 성립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돼?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1번 알파를 세제곱한 게 그대로 다시 알파가 되면 안 돼?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실수 3번 제곱해서 다시 실수 될 수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 알파가 뭐 나와요? 알파가 1, 0, 마이너스 1 총 3개 나오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 1차식은 x-1, x 플러스 1 3개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쭉. 야 근데 알파를 3번 제곱해서 베타 될 수 있어? 실수 3번 제곱해서 허수 될 수 있어? 그럼 불가능하지? 이거 뺄게. 자 이제 2번으로 가자. 그러면 베타라는 걸 3번 제곱했을 때 알파가 될 수도 있을까? 많아요. 3번 제곱해서 실수되는 베타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파가 이미 딱 3종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베타 3번 제곱해서 1 되는 베타 알아요? 3번 제곱해서 1 되는 거 2분의 마이너스 1 풀만 얘네들이 3번 제곱하면 1 돼. 3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베타 알아요? 2분의 1 풀만 루트 3i. 어때 니들 외워? 이거 외워? 외우니? 뭐 돼요? 이해는 되고? 이해는 어떻게 되고? 그래 그걸 외우냐고 묻는 거였어. 예를 들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찍어보면 요쯤에 찍히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의 복수표면을 찍어보면 그래요. 얘 각도가 몇 도죠? 3분의 2파이죠? 120도. 그럼 얘를 3번 돌리면 3분의 2파이를 3번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3하면 2파이. 즉 얘를 3번 돌리면 한 번, 두 번, 3번 해서 여기 와요. 그럼 여기로 오면 값이 몇이야? 1,0이니까 숫자 1 되는 거죠. 이렇게는 밝지 않다. 나 이거 이해 안 된다서. 안 되면 과감히 안 하려고. 아니 부끄러운 거 아니야. 혼내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볼게. 이렇게 생긴 두 개를 혈내근으로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베타는 세제곱하면 뭐 된다 그랬어? 1. 그럼 세제곱해서 얘 되는 거였으니까 얘가 1을 근으로 가져야 되죠? 요렇게 fx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서 얘 나오죠? 근데 얘들은 세제곱했을 때 뭐 돼? 마이너스 1 되지? 그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 fx 후보 총 2개 찾은 겁니다. 채원아, 이걸 풀면 근이 총 3개가 나와. 그 3개가 누구냐면 하나가 1이고 나머지 2개가 얘네지. 근데 얘네 3개는 누구를 세제곱하더라도 다시 얘네 3개 중 하나로 다시 복귀해.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나 조건이 그대로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립하는. 네, 3번으로 갈게요. 3번. 야, 3번 다른 경우 생각해보자. 야, 베타를 세제곱해서 다시 베타가 될 순 없어? 베타를 세제곱해서 다시 베타가 될 순 없어? 없죠. 왜냐면 이건 얘랑 같은 얘기잖아. 근데 얘 실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베타는 실수 아니잖아. 허수잖아. 안 나오죠? 허수 중에? 없고. 그럼 이제 남은 거 뭐 있어? 베타 세제곱 했더니 감마 되는 경우 있죠. 편례복소수 되는 경우. 좀 잘 푸는 애들은 바로 나오던데. 이거 베타 뭐야? 봐봐. 베타라는 애를 여러분 복소평면에 편례복소수를 점으로 찍으면 어떻게 찍을 것 같아요? 복소평면에 편례복소수를 같이 땅땅 찍으면 어떻게 찍힐 것 같아요? X축 대칭으로 찍죠. 왜냐면 실수자들은 똑같고 허수만 반대라서. 그럼 얘가 예를 들어 베타고 얘가 감마라고 해봐. 근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는 요 각도를 제가 세타라고 하면 베타를 3번 돌렸다니까 세타만큼 1번, 2번, 3번을 했을 때 요 감마랑 여기로 왔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요만큼 돌아간 이 각도가 3세타죠? 3번 돌렸으니까. 그럼 3세타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가 얘랑 대칭이라며. 그럼 여기도 세타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 알아? 360도에서 세타 뺀 거? 넘기면 세타 몇이지? 2분의 1파이지? 90도죠? 여러분 90도 돌아간 여기 찍혀있는 거 몇입니까? 0,1에 찍혀있으니까 i죠. 그래서 베타가 i 나오거든요. 이때 그럼 나오는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i들은 세제곱하면 반대편이에요. 편례복소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i를 얘네가 근으로 갖는다는 뜻이니까 2차식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겨야 플러스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갔죠? 그럼 그때 왼쪽에 있는 1차식은? 얘야. 니네 말대로 자유야. 1이라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셋 중에 다 돼. 그런데 그 중에서 2 대입해서 제일 큰 거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풀기에 살짝 어려워서 그렇지 제 생각에 문제 되게 좋아요. 알려주는 말이 조금 그래. 약간 예를 들어 나 조건 앞에 좋은 문제야. 좋은 거 같아. 21번 볼게요. 자, 혹시 이 중에 손 들어봐요. P점 좌표 계산한 사람 있을 텐데 해보시면 K제곱 플러스 1분의 뭐시기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올 텐데? 맞아요.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 것이면 번거맨도 잘한 거. 이제 그 다음에 4분만 사람 버리겠죠? 막 4차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죠? 21번 문제에서 배울 게 좀 많습니다. 은근히 듣고 나면 되게 볼 때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는 저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1,0이 있고 1,1이 있어. 근데 문제 설명을 잘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1,1을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그럼 얘가 가가지고 요런 데 찍히는 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겠지? 수직으로 간다. 맞아. 조금만 더 그려야지. 빨간 점은 안 이상하다. 아픈 거 아닌 것 같아요. 힘이 넘쳐. 빨간 점은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요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 초록색 위치는 변하지만 빨간 점 두 개는 변하지 않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그려두고 저는 잠깐만 지울게요. 제가 지우는 거 잘 봐봐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살짝 지우잖아. 그럼 이 그림이 나 뭐가 좀 익숙하더라. 고정된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반반 나뉘어. 여러분 원에 보시면요, 원 안에 제가 현을 하나 그렸을 때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 내리면 반띵 되거든요. 요 그림에서 원만 안 그려놓은 것 같지 않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초록색 점은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림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닐 것 같은데요? 나 못 믿겠는데요? 하시면 식으로도 증명해 드릴게요. 어때? 자, 식으로도 보여줄게. 잘 봐봐. 요 초록색 점을 제가 x, y라고 부르고 요 빨간색 점, 요 파란색 점을 x1, y1이라고 부를게. 아시죠? 프라임이라고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럼 얘들아, 빨간색 두 개 고정돼 있지. 근데 여기서 직각으로 찍고 오지. 그럼 여러분 요 파란색은 이렇게 생긴 원 위에 있는 거라는 거 알겠어?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파란색 점이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럼 요 원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일까? 1,2분의 1이고 반지름은 2분의 1이겠지? 그럼 제가 식을 세우면 x 프라임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을까요?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들은 요런 점들은 요런 원 위에 있습니다 라고 세울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 파란 점은 초록이랑 빨강의 중점이잖아. 다시 말하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는 x랑 1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거 아닌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y를 반으로 나눈 거 아닌가? 맞아?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대입하시면 요거 대입하고 1 빼면 어떻게 돼?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y 프라임에다가 얘 대입하면 어떻게 돼? 2분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나 뭐 잘못 적었는데? 2분의 x 이렇게 되나요? 양변에 40 곱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럼 x랑 y, 즉 초록색은 1,1의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다. 똑같지 않아요? 맞죠? 그러는 순간 문제 되게 쉬워집니다. 그러면 잠깐만, 나 이거 지우나? 그러면 1,1이 중심이고 반지름 1이면 요렇게 생긴 원 말하는 거네? 요렇게 생긴 원? 왜 이렇게 못 그렸냐? 요렇게 생긴 원이 있겠네? 초록이? 됐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쉬워요. 여러분 요 원위에 초록색을 찍은 다음에 여기 있는 4,4랑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재면 길이가 몇일까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어떻게 구해요? 중심에서 길이 구한 다음에 반지름 한번 빼면 끝나죠. 근데
그때 이 점 좌표가 몇일 것 같아는 되게 어려워요. 길이를 구하는 건 쉬운데 좌표를 구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좌표를 쉽게 준 겁니다. 1,1이고 4,3이면 이거 직선으로 이었을 때 y는 x지, 기울기가 1짜리지. 근데 요거 반지름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직각 만들어 보면 요거 길이 몇이야? 루트 2분의 1. 여기 루트 2분의 1. 지금 요점 좌표가 1,1에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온 거니까 좌표가 이렇게 되겠죠. 아마 이렇게 P점 좌표 구하셨으면 알아서 잘 부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아까 이거 그려준 이건 제가 예시고요. 이게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리 최소가 되려는 점이잖아. 그럼 그때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가 찾고 싶은 기울기 K는 이거랑 수직 만나는 이거 찾는 거야. 여러분들은 빨간 거 찾는 거야. 빨간 거 기울기. 2점 알고 2점 아니까 파란 기울기 구하신 다음에 이거 빨간 거 구해. 전 이 문제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반대로 대칭시키는 문제는 꽤 많이 풀어요. 반대로 대칭시킨 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겠느냐를 꽤 많이 풀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한 번도 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나름 창의적인 발상을 하나 알려준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다른 이런 문제 풀 때도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28번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28번은) 문제를 어렵게 내서 그렇지 사실 묻고자 하는 핵심 개념과 센스 자체는 굉장히 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뭔지 알 것 같은 사람?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거 하나 전에 선행되셔야 될 게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차수를 안 알려준 다항식이 있으면 항상 차수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차식일까? 제가 아까 봤을 때 현서 풀이 봤는데 넌 그거 했거든요? 넌 그거 다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서도 그 전에 차수 생각했는데 PX가 만약에 M차식이고 QX가 N차식이면 거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힌트들을 봤을 때 첫 번째 줄 봐봐요. PX 제곱은 몇 차식인 거예요? M 플러스 2M차 2M. 차식이죠? 오른쪽에 있는 식은 몇 차식이에요? N 플러스 2차죠? 근데 두 개가 같은 식이니까 당연히 차수도 똑같겠죠? 근데 아래 거 봐봐. 아래 거 왼쪽 몇 차식이야? 3? N 차식이지. 야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야 항이 여러 덩이 있잖아. 그 중에 첫 번째 항이 차수가 높을지 두 번째 항이 차수가 높을지를 모르는 거죠. 일일이 해보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항 보시겠어요? 두 번째 항 거기 마이너스 3x 제곱 qx라고 하는 거 그거 몇 차야? n 플러스 2차죠.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식 중에 얘가 차수가 제일 높으면 얘네 둘이 차수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 이러면 n이 몇 나와? 1 집어넣으면 n이?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어졌죠? n이 분수가 나왔죠? 그럼 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게 더 큰가 보다 n 플러스 4 이렇게 넣고 이거 연립방정식 푸세요. 그럼 차수 나옵니다. 차수 구해보시면 둘 다 2차식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그래서 2차식 2차식이니까 개수 6개 났다고 했다가 제가 1교시에 이거 오지게 쳐먹었거든요. 아니 계속 이렇게 6개 놓은 다음에 p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6개 놓은 다음에 진짜로 그 식에 나오고 쭉 전개하면 계수 비교하면 되거든. 근데 잔소리를 어찌나 하든지 조용호가 어차피 최고차항 개수는 똑같지 않나요? 상수항은 0인 게 뻔히 보이지 않나요? 잘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는 직접 때려 넣고 개수 비교법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용우 말처럼 최고차항 개수가 당연히 둘이 똑같지 않겠나요가 보이시는 분들은 미지수를 좀 더 적게 쓰실 수 있겠죠? 별 차이 없어요. 홀수 차수가 없나? 저런 거 미리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식이 간결해지죠. 잘하시는 분들. 계산이 짧아요. 충리? 충리? 추운 얘기? 더워요? 더워요? 너 더워요? 진작 말하지. 성분이 풀어줄 수 있는데. 야, 29번 봐봐. 문제도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꽤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고1, 고2, 고3을 가리지 않고 꽤 나와요. 다만 고1은 지금처럼 원에서 묻겠지. 고2는 로그 함수에서 묻겠지.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 아, 내가 이게 마이너스면 쉽게 풀었을 텐데. 왜? 마이너스면 좀 친숙하잖아. 이거 뭔데? 그럼 플러스잖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 기울기처럼 보여? 누구랑 누구 기울기야? 컴마 y2랑 마이너스 x1, 컴마 마이너스 y1의 기울기지? 근데 여러분 이 점은요, 거기 나와 있는 x1, y1을 원점 대칭한 애잖아. 다시 말하면 x1, y1이 어떤 원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꺼리세요 라고 하면 이 원 전체가 원점 대칭돼서 어딘가로 가겠죠? 네. 이해돼? 네. 그럼 거기가 어디냐? x 마이너스 2, 마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일자리인 원으로 가시겠죠? 여기에 얘네가 살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어디 살고 있어? x는 4고 y좌표는 모르니까 원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요 위에 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볼게요.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치면 여러분 이 중에 점두개 딱 골라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울기는 언제예요? 요렇게 지나가는 공통 내접선일 때가 제일 작아요. 근데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가장 작은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그림 말고 이 원이 좀 내려와서 이렇게 접선 그리셨을 때 이렇게 접하는, 이렇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럼 혹시 이 원 중심이 몇 콤마 몇일까? 4,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아마 물어본 거는 가장 큰 기울기일 거야. 가장 큰 기울기. 요거 물어봤을 거야. 요거 빨간 거 기울기 물어봤을 거야. 근데 여러분 초록색이나 빨간색이나 요 점 뭐예요? 이 점 좌표 구할 수 있겠어요? 얘가 두 원 중심을 반띵하는 애죠. 그러므로 얘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럼 여러분 빨간색 직선은 y는 기울기 몰라.
x-1 마이너스 2 이렇게 세우면 된다잉. 그리고 점직 써가지고 반지름 1이랑 똑같다 하시면 돼요.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문제를 더 쉽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고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한번 수업 끝나고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음 시즌에 의대 비반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성민쌤이 말해주기 전에 내가 스포해버린 건가? 아니 말해 이유 말할 수 있어. 비반되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였어? 왜 기분이가 좋아요. 야 그래도 네 번째보단 두 번째가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아? 몇 시를 보면 뛰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왜 가끔 게임에서도 가끔 보스 못 잡으면 경험치 많이 줘가지고 한 번에 2레벨을 오를 때도 있잖아. 여러분 A반 애들은 다 이미 배워서 알고 쓰는 것들이거든요. 걔네는 미적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니들은 아직 안 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적분.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그거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풀이 갑시다. 여러분 버블티 이거 아시죠? 제가 오늘 아까 애들이랑 수다를 떨다가 막 사업 아이템을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무슨 음식점이 들어와야 장사가 잘 될 거냐.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아이디어는 거기 맘스터치 위에 마라탕집 있는 거 알아요? 네. 마라탕집 뺀 다음에 거기다가 두끼 차리면 졸라 잘 될걸? 오 진짜 진짜 와. 그치? 왜 그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지? 여기다가 떡볶이 관련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근처에 떡볶이집 많았는데 다 망했어. 거기 건너편에 청년다방 빼고. 근데 두끼는 달라. 내가 봤을 때 두끼는 차리면 무조건 잘 되거든? 또 하나가 애들이 자꾸 막 버블티를 먹는 거야. 근데 펄 먹으면 펄 약간 눈 감고 먹으면 떡 같지 않아요? 근데 가끔 양념치킨 시키면 이렇게 치킨에 떡 튀긴 거 같이 줄 때 있잖아. 그래서 제가 개발한 거야. 펄치킨. 치킨 사이사이에 펄을 박아놔. 그럼 비주얼적으로도 이렇게 예쁘고 괜찮지 않겠어? 그래서 약간 그냥 떡이랑 구분을 줘야 되니까 먹는데 재미를 줘야 돼. 그래서 펄치킨은 젓가락과 빨대를 같이 줘요. 젓가락으로 치킨 먹고 빨대로 펄 툭툭툭툭 이렇게 빼먹으라고 하다가 좀 더 아이디어를 냈어. 그럼 치킨도 갈자. 치킨도 잘게 쫄라가지고 툭툭툭툭 치킨이랑 펄을 먹자. 그랬더니 어떤 애가 나보고 뭐라 했잖아? 그럴 바에 버블티에 그냥 치킨을 쳐넣으래. 그것도 나쁘지 않아. 치킨 버블티 간장맛. 야 근데 생각을 해봐. 빨대가 하나 있어. 이 빨대보다 작은 펄은 지나가겠죠, 빨았을 때. 근데 이 빨대보다 큰 펄은 못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대 넓이가 적어도 펄 크기보다는 커야 지나갈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요 원을 그거 문제에 시험지를 살짝 기울여가지고 좌표 평면 주의하고 살짝 기울여서 얘를 세로로 이렇게 오게 놓고 보시면 조금 편해요. 봐봐. 내가 얘네 사이에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그어. 이렇게 평행한 접선을 그어. 그럼 이게 나름 빨대라고 치자. 제가 이렇게 그리면 현재 빨대의 두께가 요만하지? 근데 내가 만약에 평행한 접선을 요렇게 그어. 그리고 얘 빨강이랑 평행하게 또 평행한 접선을 요렇게 그어. 요렇게 그으면 빨대가 좀 좁아졌지 않니? 즉 제가 접선 기울기를 얼마나 가파르게 이렇게 완만하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요 빨대 두께가 달라져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빨대 두께는 적어도 몇은 돼야 돼? 4는 돼야 그 안에 있는 거 통과하지 않겠어? 네. 반지름 2짜리잖아. 맞지?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빨대 두께가 4보다 크다를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요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노란색 빨대 기울기를 a라고 해볼게요. 얘 기울기가 a야. 물론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겠지만 여러분 원의 접선분은 공식이 있는데 Y는 AX 뿔만데 지금 그림상 보면 뿔은 위쪽에 달려있는 뿔이고 얘는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오 이렇게 돼. 그럼 얘는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똑같겠지? 근데 얘는 잘 봐봐요. 얘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가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요 중에 위에 있는 걸 제가 평행 이동 이렇게 해서 오면 되죠. 평행 이동 얼마만큼이에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되죠.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으로 가잖아. 마이너스 6이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왜 플러스냐고요? 얘는 이동하면 사실 얘라서 그건 얘고 위에 거 그러니까 원 하나가 있으면 원의 접선 이 두 개 나와. 그래서 미래의 공식을 y는 mx 뿔마 루트 m 공식 뭐냐? r m제곱 플러스 1 이거 아니야? 이게 뿔일 때 마일 때 두 개 나오잖아. 그중 플러스일 때를 평행 이동해서 왔다고. 어려워? 그럼 요거 폭이 몇보다 크면 되는 거야? 요거 폭이 4보다 크면 되는 거지? 라고 하고 문제 풀고 있었는데 아까 박이현 씨가 굉장히 어썸한 팁을 줬습니다. 아 근데 그거 어렵지 않니? 얘들아 이원의 중심 요거 지나는 거 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y는 a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되겠지. 요점 좌표 몇일 것 같아? 0,0지. 여러분 어차피 노란 색깔 구할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여기 있는 점 중에 하나 대충 생각한 다음에 요거랑 점직 때리지 않아요? 그쵸? 요 두 직선 중에 점 하나 잡은 다음에 얘랑 점직 때리죠? 이여기가 그러는 거야. 노란색으로 하면 식이 어렵지 않냐? 여기서 파란까지 점직을 때려서 1을 뺀 게 4보다 크면 되는 거야. 개천재죠. 계산해볼게요. 요거 점직 쓰시면 a제곱 플러스 1 루트 9네. 이거 원점이랑 점직하면 a 마이너스 6의 절대값. 거기서 2를 뺀 게 빨대 넓이 4보다 커야 된다. 여기 수식 바로 나와요. 나도 노란색 가지고 낑낑 대려고 하고 있었는데 파란으로 하면 되잖아. 내가 안 아팠다면 나도 눈치챘을 텐데 내가 아팠어. 그래서 얘 절로 곱하신 다음에 제곱해서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여기가 36a제곱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고 35a제곱 플러스 12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35분의 12보다 a가 크고 0보다 작다. 답이 이렇게 딱 나온다. 일을 남긴다? 이거 다 남기는 거야? 아까 문제는 이렇게 일을 남기는 월 크기를 문제는 3으로 하고 비밀을 공통 외접선 내접선을 유추해
얘네를 키우자고? 이걸 3으로 키우자면 얘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37이니까 여기가 실제로는 37이라고요? 좀 떨어져 어쨌든 어느 방향 이렇게 갔을 때 언제든 2를 넘지만 않으면 거리가 2를 넘지. 우리가 이렇게 타고 가면 반지를 이가 붙이지 않는 완전 스치 반지름 입자리가 최소 2 플러스 1인 3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그 말 하는 거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원의 크기를 원의 반지를 3으로 늘려서 아, 이 가운데 있는 거 반지름 3짜리로 늘린 다음에 두 원의 크기를 2원의 크기를 3으로 늘린 다음에 걔네들의 공통 매력성을 나와요. 그럼 나와요? 네. 오, 이것도 참 쉬운데?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기울기 A인 직선이 0,0하고 마일콤마가 중점을 지난다 해서 풀어봤는데 그것도 돼요. 그것도 네. 근데 왜 중점이지? 생각해봐. 위쪽으로 치우치면은 위에 거랑 만나기 쉽고 아래로 치우치면 아래 거랑 만나기 쉬우니까 저 가운데 있는 그 펄은 중점에 지나가는 펄로 생각을 해야 여기 양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이 해주십시오.